자, 이번 시간에는요, 거기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 수요 곡선,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의 공곡선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요거를, 그때 이제 균형점이 형성될 수 있는데, 세 번째 테마는요, 시장의 균형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균형. 자, 우리 신도시 예정지역에 이렇게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모조리 합친 거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친 거를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걸 이제 균형점 해줍니다. equality 이렇게 해서 균형점. 자,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이렇게 됩니다. P0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자, 여기 균형점이냐면, 자, 이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균형점이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시장 균형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이게 수요 곡선은 사려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맞죠? 이거 공곡선은 팔려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서로 살려는 양 이렇게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겼냐면 공급이 초과됐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초과됐다는 얘기는 물건이 남아 안 남아요? 남아 돈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살려는 사람 10명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10명이 잘 보고 있다가 2,000명 중에 가장 싸게 팔려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2,000명은요, 경쟁적으로 가격을 높여 낮춰요. 낮춰서 10명 안에 들어가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내려가 안 내려갈? 내려가는 바람에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수요의 법칙은 싸면 많이 살려고 하죠. 점점 싸지니까 사는 사람들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은 뭐예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죠. 자꾸 싸지니까 나중에 팔려고 안 팔겠다 줄어드는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 일치해야 하네요? 일치하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네요. 어쩌면 한 개라도 남는 한 점 떨어지는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 일치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2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려는 양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려고 내놓은 거는 5채밖에 안 되는데 아줌마들이 1,000명이 와서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요, 수요가 초과됐다 해줍니다. 수요가 초과됐다.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나와 있는 거 몇 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에 따라 공급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공급량 비례하죠? 자꾸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팔려는 사람들은 많아질 겁니다. 반대로 수요의 법칙은 뭐예요? 가격과 수요랑 반비례하죠?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은요, 크게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라는 사람도 있고 케인즈학파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멜더스, 세이라든가 마샬 이런 사람 논리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균형에서 벗어나죠? 균형에서 벗어나요, 안 나요? 벗어나게 되면 남아돌거나 모자랄죠? 그럴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돼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에 이른다. 다시 할게요.
시장에서 균형에서 벗어나서 물건이 남아 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돼야 한대요. 되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 놔둬도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 일치하죠.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는 절대 시장에 개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그냥 경찰 국가로서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근데, 그래서 결국은요, 이 벗어나도 곧바로 균형에 이르는 겁니다. 벗어나 있는 거는 잠깐이라는 얘기죠. 곧바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벗어나도 이 점에 이러 안 이뤄요? 이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안 같아요? 이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면 공급량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수요량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 같아요, 안 같아요? 요거를 똑같이 해주면요. 미지수인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자,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90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90페이지 2번.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만 다음과 같이 변했답니다.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냐? 밑에 박스 보니까 공급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 QS는 EP-20이랍니다. QS는요, EP-20이다. 요 그림을요, 식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요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균형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고, EP-20. 근데 수요량이 변했답니다. 수요량이. 자, QD가 120-EP에서 EP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자, 이 120-2분의 3P로 변했답니다. 2분의 3P로 변했대요. 자,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라고 했죠? 똑같이 일치하게 되면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은 EP-20이고 수요량은요 120-2P죠. 이때는 P는 P대로 묶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빼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뀝니다. 더하기가 넘어가면요 빼기로 바뀝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애한테.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2P에다 2P 더하니까 4P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니까 120을 20으로 더하니까 140이 되겠네요. 다 됐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냐면 나누기로 바뀝니다.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나 모르겠다. 그럼 이런 경우는 140을 4로 나누면 돼요. 140을 뭘로 나누라고요? 4로 나누면 35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35다. 그러면 35일 때의 수요량과 35일 때의 공급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에다가 35 곱하면 70이죠? 70에서 20 빼니까 50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50. 이렇게 이제 균형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사람들의 소비가 변한 바는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요, 2분의 3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1.5가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1.5. 이렇게 하는 게 더, 자,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급량은 어디 갔어요?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요거죠?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공급량은 EP-20이고, 자, 수요량은 얼마예요? 120-1.5P가 되겠네요. 그러면 빼기가 넘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더하기로 바뀐가 2P에다 1.5P를 더하니까 3.5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더하기를 120을 20 더하니까 14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 됐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140을 3종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얼마 되냐면 40이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40. 그 다음에 140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자, 2 곱하기 40하면 80에서 20 빼니까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35에서 40으로 5원 올랐고, 얘는요, 10개 증가했다. 정답은 2번 답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요런 계산 문제는 시험 볼 때까지 저랑 같이 한 100번은 더 할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세요. 알겠죠? 예,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안 틀립니다. 100번 할 거니까. 되셨죠?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우리 첫 시간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공부했죠?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공부했잖아요. 수요가 변할 수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는데 먼저 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살펴볼게요. 자, 아직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요약집 다 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 같은 게 증가하거나 선호도가,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네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딱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현재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사려는 양이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럼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무슨 수요라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에 따라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8년산에 많아질 것이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만큼 살려다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보는데 문제를 50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얘는요 원래 Q0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 딱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으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번엔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딱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으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라서 내렸어요? 내렸고 균형량은 감소했다. 이거 답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볼게요. 뭐가 변한다고요? 공급이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아직 쓰지 마시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Q0. 자, 이 기업들의 건설사들의 기술이 무척 향상됐고 인건비 같은 게 하락했다는 얘기죠. 자재 가격 이런 것도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아닙니까?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증가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살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팔려는 양이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으니까 이만큼 공급이 초과됐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남아 도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물건이 남아 돌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짐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자꾸 내려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내려가니까 이번 기회에 안 팔고 나중에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점점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 이르는데 이 점에서는 가격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렇게 이게 답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량 어떻게 이거 물어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되죠? 이렇게 P0, Q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만약에 건설사들의 기술이 부쩍 향상되고 자재 가격 이런 것도 막 내려갔다는 얘기죠. 건설업자도 많이 달려들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는 이게 우측의 좌측이에요. 우측 딱 그림 끝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으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렸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답하면 돼요. 자,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으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감소했다. 요것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아시고,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이런 거 전부 다 96페이지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버리세요. 그냥 찢어버리고 요 두 가지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자, 이게 연습하시면 돼요. 되셨죠? 연습.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변하는 경우 볼게요. 자, 수요는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데 공급은 어떻다고요?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아, 둘 다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고요? Q0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자,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자, 91페이지 볼게요. 91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뭐 다 똑같은 거니까 1번하고 4번만 풀어볼게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다.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했다.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4번 볼게요, 4번.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만 감소하면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자, 이번엔 둘 다 변하는 거 볼게요. 둘 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있었다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측 어디 이렇게 그려야 안 그래요? 갈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니까 이게 왼쪽 아닙니까? 여기 어디로 가요, 안 가요? 가니까 이 경우에는요, 이 점 어디서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는데 무조건 가격은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요? 오르는데 균형량은, 이런 경우는 균형량이 증가했죠? 이런 경우는 균형이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오르는데 균형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 안 올라요? 오르는데 그림 그려보면 압니다. 그런데 거래량, 균형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물어봐야 되겠다. 둘 다 물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둘 다 물어보려면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게. 그래서 공급의 수요의 증가폭은 좀 작은데 좀 작게 변했는데 공급의 감소폭은 크게 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된다. 원래의 가격을 P0 해줄게요. 원래의 수량을요, Q0 해주는데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근데 우측으로 하는 폭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작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이게 좌측이죠? 좌측으로 하는 폭은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댕댕댕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가격은 올랐어, 안 내렸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실수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판에 와서 자기는 여태까지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렸답니다. 이런 사람은 뭐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실수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으면 한 30분만 연습하면 돼요. 몇 분이라고요? 30분만 연습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실수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하고 같이 100분 동안 푸는데 막 그 비진이 의사표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하는 정신 없어 죽겠는데, 수요는 증가라고 해놓고 폭은 또 작다고 하고 그러면 헷갈려 안 헷갈려?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마시고 자, 무조건 얘는 변화폭이 작은 거는 무시하세요. 뭘 무시하라고요?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려도 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무조건 변화폭이 어떻다고요?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자, 93페이지 볼게요. 93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기출문제 있는데 1번 볼게요. 1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거 무시해야 되고, 그 밑에 다 옆에 써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증가폭이 크다면, 밑줄 쳤나요? 수요의 증가폭이 어떻다고요? 크다면. 그러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 가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했다. 가격 상승, 균형량은 어떻다고요? 증가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디냐면 2번 볼게요. 2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증가폭이 큰 경우. 공급의 증가폭이 어떻다고요? 큰 경우. 그럼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무조건 읽다가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인지 가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읽다가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자, 볼게요.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가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 올랐어 내렸어요? 내렸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요걸 약간 틀어서 한번 볼게요. 틀어서 하지 마요. 3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면, 그러면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알겠나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하는 게 공급의 감소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 가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감소했다. 다시 할게요. 3번 잘 읽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잘하면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헷갈릴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5번 볼게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옆에 다시 써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다시 할게요. 수요의 감소폭이 5번이죠?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면, 밑줄 쳤나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공급의 증가폭이 크다는 얘기죠?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가니까 댕댕댕 전부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내렸어요? 내렸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좀 헷갈릴 겁니다. 근데 연습하면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라고요? 딱 읽다가 변화폭이 어떻다고요?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자, 쭉 넘겨볼게요.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점의 이동 알아봤습니다. 이런 거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97페이지 탄력성을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 자, 네 번째 마지막 테마,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탄력성은요, 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느라 이런 걸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옷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잘 늘어나느라 잘 안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집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다 집어넣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연습해 볼게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자,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걸 쭉 나열해 볼게요. 대림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요, 먼저 대림아파트의 가격,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데, 이게 앞에다 쓰는 이유는요, 영향력이 커서 그래요, 작아서 그래요? 커서 그럴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대림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한다면, 이렇게 먼저 대림아파트의 시장 가격, 요거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고, 기술 수준 아니면은요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을 앞쪽에 썼어 안 썼어요? 앞쪽에 쓴 이유는 영향이 크니까 쓴 거예요? 낮아서 커요? 낮아서 쓴 거예요? 크니까 앞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는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거의 안 줄어들 겁니다. 막 씩씩하면서 그냥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도 소비량이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어떤 것들은요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그래도 얘가 1등입니다. 1등. 얘가요 2등. 영화로 친다면 주연, 얘는요 조연급 정도. 주연, 조연급. 그리고 나머지는요 엑스트라급입니다. 뭔 트라라고요? 엑스트라. 자, 그래서 소득이 변할 때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합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림아파트 이런 고급 아파트는 소득이 증가하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수 있지만 소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 한 수 넣었던 걸 10수 넣고 일어나요? 거의 안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소득이 변할 때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거는요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얘는 대림아파트 소비량, 얘는요 삼성아파트 가격. 삼성을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삼성 더 사고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 근데 얘는 대림아파트 소비량이고 이건 아반떼 승용차 가격이다. 아반떼를 요즘에 싸게 판답니다. 그럼 아반떼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데 이걸 가지고 대림아파트 소비량하고는 큰 관계가 있어 없어요? 별 관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주는데 이 두 놈은요 엑스트라급입니다. 뭔 트라라고요? 엑스트라. 근데 엑스트라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투 씬을 찍는데 대장 둘이서 말 타고 둘이 쌈박질하는 게 전투입니까?
쌈박질하는 거죠. 전투 씬을 찍으려면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흥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성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랑 얘랑 묶어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얘와 얘를 묶어서 계산 문제 나오는 바람에 얘 때문에 더 헷갈려요. 얘 때문에. 얘는 없는 게 훨씬 나은데 요게 있는 바람에 더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성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할게요.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곧바로 다 지우고 의미를 알았으니까 첫 번째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수요의 자, 우리 교재는요. 어디 있냐면 한 장 넘기시면 맨 위쪽에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요거는요, 가격이 변할 때 조금씩 어려워지지만, 상관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틀이 잡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요,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 나오면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하는 것은요, 공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면 무슨 얘기 하면요, 한마디 딱 하면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조자리 막 얘기하는 거 있죠? 빈 깡통이 요리 안 하다고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한 20년 공부하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 뭐 물어보죠? 그럼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맨날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물어보면요, 한마디 딱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정확히 거기 딱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공부가 좀 돼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씩 딱딱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이렇게. 자, 어쨌거나 지금 공부가 조금 어수선하지만 나중에는요, 공부를 살살 하다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부가 돼 있는 겁니다. 완벽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얘는요,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영어로는요, 일레터시 하면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맨드 하면 수요, 이런 볼처럼 씁니다. 일레터시 디맨드 하고 얘는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떤지 하는 크게 변하고 어떤지 하는 작게 변할 수 있죠. 요걸 나타내는 척도인데 요거를요, 그냥 금액으로 계산했다가는 부동산끼리 비교하기 곤란해집니다. 보통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변했을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계산 문제 할 겁니다.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20%가 오른 겁니다.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100원에서 20원 올랐으니까 20원 올랐다. 그랬더니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요게 기준입니다. 1000개에서 600개로 400개가 줄어들었죠? 40%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이렇게 백분율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부동산끼리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산해 보자.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10% 변했답니다.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고요?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문제가 생겼네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자,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많이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10% 감소하죠?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항상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왔나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 법칙에 예외가 없는 한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100%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외가 아닌 한은 100%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하는 건 100%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려고 앞에다 마이너스 하면 딱 붙이게 되면 분수식에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플러스 바뀝니다. 어떤 사람 왜 그래요? 그러는데 몰라요?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쨌거나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플러스로 바뀐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절대값이면 됩니다. 자, 이 절대값이라는 게 부호 무시하고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하고 답하라고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라. 이게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할 때도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답을 할 때도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할게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계산할 때도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답을 할 때도 어떻다고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면 돼요. 알겠죠? 다만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라는 비례요, 반비례요? 반대로 움직인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3가지.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90%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는 얘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수요량 90%나 감소했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니까 9가 됩니다.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 이런 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얘기입니다. 아,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는 얘보다 얘가 크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겁니다.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아, 가격은 10%나 변했는데 수요량은 1%밖에 안 변했죠? 그럼 민감해요? 둔해요? 둔하게 반응했네요. 그러면 1을 10으로 하니까 0.1이 되는 거죠? 0.1은 1보다 작습니다. 아, 1보다 작아요? 0.1은. 그래서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도 딱 10%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1이 됩니다. 1. 10을 10으로 하니까 1 아닙니까?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똑같은 단위로 변한 거를요, 단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부호 무시하시고,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하시고,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 할 수 있나요? 부호 무시하시라고 했죠? 나중에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9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1번 볼게요. 자, 찾으셨나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5% 하락했는데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5% 하락했는데 이렇게 부호 무시하시고 수요량은 7% 증가했다. 얘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7% 증가했다. 그러면 7을 5로 나누면 1.4가 됩니다. 1.4는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반응했다집니다. 탄력적.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어떤 지역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4% 인상됐다. 자, 부호 무시하세요. 몇 프로 인상됐다고요? 4%가 인상됐는데 여기서는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요걸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요걸 구하랍니다. 요거. 요때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요때 요 계산하려면요, 요거 계산해야 되죠. 요때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곱하기 형태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요, 2하고 4를 곱하면 돼요. 곱하면 8%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8%. 근데 얘가 8%가 어떻게 되느냐? 해석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과 수요랑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4%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8% 감소했다. 이 정답입니다. 가격이 4% 올라가니까 8% 어떻다고요? 감소.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해석은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한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요거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고 부호 무시하고 답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지울게요. 그러면 요걸 이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그림 형태. 자,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요 두 가지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한 놈, 얘는요, 두 놈. 딱 있다고 치자. 자, 요거는요, 두 놈이 있는데, 요거는 콜라입니다. 콜라, 사이다 친구, 맥콜 친구, 사이다 친구, 콜라. 요거는요, 쌀입니다. 쌀, 이렇게.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 가격, 이거는요, 소비량인데, 자, 지금까지는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대충 45도 딱 그렸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요, 이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알겠죠?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콜라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리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자,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팍 줄었어, 안 줄었어요? 줄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콜라 먹으러 편의점에 들어가서 냉장고 딱 열었는데, 다른 음료들은 다 가격이 그대로인데, 콜라 가격만 2,000원에서 3,000원 오른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싸? 뭐 비슷한 게 옆에 많아요, 저거요? 맥콜, 환타, 사이다, 비타오백, 별의별 게 다 있죠? 어디까지 오르면 안 먹으면 될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아니라도 비슷한 게 많아요, 저거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반대로 콜라 가격만 하락했답니다, 조금. 그러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자, 콜라만 하락하니까 다른 건 상당히 비싼 꼴이죠? 콜라만 잔뜩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너 아니라도 너랑 비슷한 게 많아요, 저거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재가 많다 해줍니다. 뭐가 많다고요?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비싸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격 수량 변화가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싸면 안 먹으면 될까 나는 거 아닙니까? 얘만 싸졌다, 얘만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알겠죠? 근데 쌀을 볼게요. 자, 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었어, 안 줄었어요? 안 줄었네요.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었어, 안 줄었어요? 안 줄었네요.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싸도. 그죠? 거꾸로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공기 먹던 걸 10공기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늘어 안 늘어요? 늡니다. 그래서 우리 쌀은요, 우리나라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든 싸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하시면 쌀을 대체할 만한 재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거나 외식하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비 올 때 칼국수 해 먹지 않은 이상은 아침부터 밥을 해 먹어, 안 먹어요? 밥솥에 자동적으로 쌀을 올려놓고 밥 해 먹어, 안 먹어요? 해 먹죠? 그러니까 거의 이 대체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대체재가 뭐라고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비싸도 조금밖에 안 줄어들고 싸도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의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런 형태 콜라 같은 거를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를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이런 쌀 같은 거를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굳이 숫자로 한다면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90%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90을 10으로 하니까 1보다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요? 1보다 크다. 근데 얘는요,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0.1이 되니까 1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되셨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 어떻게 하고요? 비탄력적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비가 내려오는 형태. 이걸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좀 보다 이제 극단적인 거니까 이제 볼게요. 극단적이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자, 얘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니까 크게 늘어났죠?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크게 늘어났죠? 거꾸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죠? 그러면 아예 수평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의 형태.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의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는요, 가격이 눈꽃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증가하는 겁니다. 거꾸로 눈꽃만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하나도 안 사먹겠다는 겁니다. 요 현재 가격에서 미세한 가격 0.0001%만 변화한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탄력적인 건 맞아 안 맞아? 민감하게 가격 변화에 반응했어 안 했어요? 탄력적인 건 맞는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다 이런 걸요 완전 탄력적이집니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래서 얘는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0.0001%만 변화하더라도 무한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가 됩니다. 자, 왜 그래요? 그냥 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암기하세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무한대다. 이런 것까지 하면 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여기 문제가 나오길래 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완전 탄력적. 탄력도가 뭐라고요? 무한대. 얘는 가격이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줄었죠? 내려가도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그러면 아예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예 무슨 형태라고요? 수직의 형태로 그려보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볼게요. 이게 수요 곡선. 얘는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타려고 했는데 이게 내려갔더라도 공급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요 비탄력적인 건 맞는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거를요 비탄력적인 건 맞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 그래서 얘는요 가격이 예를 들어 10%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있어 없어요? 제로 아닙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변화는 없죠? 변화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화율은 뭐라고요? 0. 0을 뭘로 놔도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 안 해도 암기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 곡선을요 이렇게 그린 건데 얘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요거죠. 요거 아닙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다 같아요.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거를 수학에서 직각삼곡선 해줍니다. 뭐란다고요? 직각삼곡선. 이럴 경우에 이 탄력도가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도는 얼마예요? 탄력도는 1이 됩니다. 탄력도는 얼마라고요? 1 되는 겁니다. 되셨죠? 0? 0은 이거고. 이거. 됐죠? 나 이거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렇게 수직인 경우를 뭐라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인 경우를요? 완전 탄력적. 이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이렇게 직각삼곡선의 형태. 이렇게 했죠? 이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그냥 이렇게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 안 물어보니까.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어디냐면, 자,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자, 중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중간에 박스 바로 아래 보면, 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이쪽 가격이 변화하여도 찾으셨나요?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자,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거를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달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은 1%밖에 안 변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자, 3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이게 수직선인 걸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라면 완전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다. 정리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제가 옛날에 그 2007년도부터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젊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 좀 하죠. 웃기는 얘기 조금만 하면요 교실이 떠나갈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명이 제가 완소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 한물 간 개그인데 뭐라 한다고요? 조금만 웃기려는 얘기만 하더라도 막 교실이 떠나갈 듯이 웃었다는 얘기죠.
그럼 민감하게 반응해서 안 반응해서 아주 완전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늙고 병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웃기는 얘기 하죠? 이렇게 웃기는 얘기 하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쳐다보고 있잖아요. 멍하니. 그래서 지금은 별명이 완전 비호감. 뭘 받겠다고요? 완전 비호감. 완전 뭐라고요? 비호감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웃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웃지를 않으니까. 웃지를 않으니까. 요 분만 쳐보니까 멋모르고 웃고 계시네. 멋모르고. 자, 나중에 안 웃을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의 형태를요? 완전 탄력적.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선의 형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요? 단위 탄력적.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거는 비탄력적인가 보겠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